안녕하세요. 오늘은 있어도 또 구입을 해서 키우고 싶은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요즘 다육이들이 많이 예뻐지고 있습니다. 뿌리가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어서 더 통통하고 더 건강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저는 완벽하게 단풍이 드는 모습보다 지금처럼 뿌리가 활착을 하면서 물을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. 아마 다육이를 오래 키우신 분들은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.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품종에 눈이 가게 되고 또 구입을 해서 또 새로운 변화를 보고 싶고 그런 욕심들이 자꾸 생기는데, 다육이가 많아지면 스트레스가 된다라는 거 매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있어도 또 구입을 하고 싶은 다육이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그 첫 번째 다육이는 로치입니다. 로치. 저는 라울도 좋아하지만 로치도 참 좋아합니다. 로치 같은 경우는 이 핑크빛으로 오렌지빛으로 단풍이 들 때도 예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모습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늘어지는 줄기도 예쁘지만 연한 초록빛으로 바글바글 올라오는 이런 지금 모습이 참 귀엽기도 하고 참 뭐라 그래야 되나요? 참 귀엽게 느껴지는데요. 이 귀여움 뒤에는 또 약간 까칠함도 숨어 있지만 그 까칠함이 완전 까칠함이 아니라 한 잠깐의 까칠함이기 때문에 키워보는데 매력적인,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멋스러운 얼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있어도 또 구입을 하고 싶은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. 이 로치 같은 경우는 라울처럼 줄기가 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분을 좀 긴 화분에다가 심어주는 게 예쁘게 자랄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고요. 로치는 로치 같은 경우도 냉해와 여름에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뿌리가 화분에 가득 차기 전에 분갈이를 해줘야지만 예쁘게 성장을 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물을 아주 좋아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물은 10일 간격으로 준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소개해드리는 품종 같은 경우는 페리도트입니다. 춘맹하고 약간 비슷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춘맹은 아니고요. 춘맹보다 더 오렌지빛으로 단풍이 드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성장이 아주 느린 그런 품종 중에 하나고요. 서서히 자라는 게 매력적이지만 또 탄력을 받으면 또 이 로치나 라울만큼 또 성장이 또 의외로 빠른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고요. 춘맹 같은 경우는 초록빛 얼굴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, 지금 춘맹을 잘 보시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오렌지빛보다는 약간 형광색 톤의 그 색감을 보여준다 그러면, 이 춘맹 페리도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록달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.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래 키워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.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성장이 느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분갈이를 너무 늦춰버리면 잎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하엽이 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는 분갈이를 조금씩 해주면서 성장을 시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 페리도트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. 춘맹은 가격이 좀 약한데 이 페리도트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이 좀 높은 그런 편에 속합니다. 그러나 가격이 높은 만큼 또 예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번 키워보면 또 나름 매력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봄, 가을에 성장을 하고 겨울에 가장 예쁜 얼굴을 보여주는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깍지벌레가 좀 생기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깍지벌레가 많이 생기는 편은 아닙니다. 이 페리도트 같은 경우는 잎꽂이가 잘 안 됩니다. 이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자연군생이 많은데 가끔 적심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근데 페리도트 같은 경우는 이 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기가 그렇게 두껍게 자라는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적심보다는 자연군생을 구입해서 키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세 번째 다육이는 이미인입니다. 참 분위기 있어 보이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고요. 늘어지는 그런 줄기 모습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. 살구빛 느낌이 참 매력적인, 그리고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지금 모습을 보는 그런 이미인은 나이를 먹은 이미인이기 때문에 이런 색감을 보여주고요. 이 처음 구입을 했을 때는 이런 색감보다는 약간 회색빛 톤의 그렇게 매력을 느낄 수 없는 얼굴입니다. 그러나 이미인 같은 경우도 서서히 자리를 잡으면서 색감이 변하기도 하고 잎이 짧아지면서 이런
매력적인 얼굴을 또 보여주는 그런 참 재밌는 다육이고, 참 성장은 느리지만 그래도 한 번은 또 키워봤으면 하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이미는 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품종은 아닙니다. 물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민한테 물을 줄 때는 뭐 간격을 두고 주는 게 아니라 잎을 만졌을 때 약간 말랑말랑한 느낌이 들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물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이 이민 같은 경우는 줄기가 약간 끈적끈적합니다. 끈적끈적해서 만질 때 느낌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장점은 있습니다. 또 병충해에 아주 강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따로 뭐 약방제를 하거나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다. 그러나 한번 뿌리가 데미지를 받으면 성장이 완전 멈추는, 그리고 잎이 원인도 모르게 떨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항상 뿌리가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분갈이를 주기적으로 해주는 것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겨울에도 아주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란다 월동을 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이 키울 수 있는 품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다음 영상에 보이는 품종은 바닐라비스입니다. 제 이름만큼 달콤한 느낌의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이 바닐라비스가 한때는 가격이 아주 높았던 그런 품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성장이 빠른 편인데 이 바닐라비스 같은 경우는 어느 일정한 성장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성장이 또 멈춰버리는 참 특이한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요즘은 자구가 자연적으로 태어난 자구가 많은 군생들이 나오고 있는데, 예전에는 대부분 이렇게 적심을 통해서 자구를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타입의 이 바닐라비스가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. 그러나 요즘은 자연군생으로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연군생으로 태어난 가족들을 위주로 구입을 하는 게 좋고요. 혹시 이 적심을 통해서 구입을 한다 그러면 지금처럼 잎이 줄기가 이렇게 길쭉하게 나온 그런 바닐라비스는 구입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. 이 바닐라비스 구입을 할 때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, 이 생장점 안쪽에 깨끗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닐라비스를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. 이 바닐라비스 같은 경우는 깍지벌레가 좀 많이 찾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흔적 자체가 남아있다 그러면 나중에 몸살을 해서 힘들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바닐라비스는 지금서부터 서서히 단풍이 들어가는데요. 완전하게 단풍이 들면 완전 핑크빛, 이 붉은 라인 주위로 해가지고 핑크빛 얼굴로 이렇게 전체를 감싸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그리고 아름다운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. 이 자구가 많이 태어나지는 않고요. 입꼬지가 가능하긴 하지만 입꼬지를 성공하기까지가 좀 힘듭니다.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작은 품종을 하나 구입해서 키우는 게 더 효율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리고 바닐라비스를 구입할 때는 지금 잎이 이렇게 핏줄처럼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라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닐라비스는 구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잎이 무조건 깨끗한, 이렇게 얼굴을 깨끗하게 가지고 있는 품종들로 구입을 해야 오랫동안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 바닐라비스는 따로 영양제를 줄 필요성은 없습니다. 영양제를 안 줘도 잘 자라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도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장을 하는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물을 좋아하는 편입니다. 물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10일 간격으로 물을 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겨울에도 강합니다. 여름에는 약간 특징은 있지만 겨울에 강하기 때문에 가을에 구입해서 키운다 그러면 매력적인 모습으로 성장을 시킬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바닐라비스 같은 경우는 햇살을 또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. 아주 강한 햇살보다는 약간 은은하게 들어오는 햇살에서 키울 때 가장 멋스러운 얼굴을 보여준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피치스앤크림입니다. 참 예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,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품종인데,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런 참 비운의 다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참 단풍이 들면 아주 연한 핑크색으로 이렇게 전체가 단풍이 들면서 예쁜 색감을 보여주는, 특히 가을부터 겨울까지 아주 예쁜 얼굴을 보여주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성장은 빠른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느린 편도 아닌
지루함을 주지 않는 다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이 피치 생크림을 좀 구입하기가 꺼려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여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여름에 그렇게 또 여름의 강한 특징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여름의 찌질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컨택을 하지 않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그러나 그 여름도 한 1, 2년 정도만 잘 버틴다 그러면 그 여름도 참 다른 다육이에 비해 또 강인하게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. 하엽이 많이 지는 그런 다육이라서 항상 손이 많이 가는 다육이지만 손이 많이 가는 만큼 또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피치 생크림 같은 경우는 분갈이가 정말 중요합니다. 한 6개월 단위로 분갈이를 해주면서 하엽이 많이 지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게 좋고요. 이 안쪽으로 하엽이 많이 졌을 때 그대로 두면 깍지벌레가 많이 찾아오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깍지벌레가 오지 않게 키우려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엽 정리는, 특히 국민이 같은 경우는 하엽 정리를 잘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이 피치 생크림 같은 경우는 햇살을 많이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. 햇살을 많이 필요로 하는 다육이기 때문에 햇살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솔직히 키우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햇살이 많은 곳에서 키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꼭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요즘은 자연군생으로도 많이 나오고요. 적신군생으로 구입을 한다 그러면 이 본줄기, 안쪽 줄기가 두꺼운 것을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. 가는 것을 구입하게 되면 나중에 그 부분이 말라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 가을에는 물을 14일 간격으로 주면서 키우면 큰 문제 없이 키울 수 있고, 꼭 햇살이 많은 곳에서 키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